구독자님, 잠깐만요. 지금 머릿속으로 집 주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싱크대 위에 혹시 빈 그릇 하나라도 올려져 있나요? 그리고 칼이나 가위, 그냥 보이게 나와 있진 않나요? 제가 왜 이런 걸 묻냐면요. 그것들 때문에 진짜로 돈이 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돈을 부르는 주방이 따로 있어요. 오늘의 영상 궁금하시죠? 구독,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고 댓글에 새해 대운 받아갑니다 적어주세요.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주방 매일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기 쉽지 않죠?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싱크대 위에 그릇 쌓여 있고 냉장고에는 도대체 언제 산 건지도 모르는 양념들 그대로 있고 칼이나 가위는 쓰고 그냥 조리대 위에 툭 놓여 있고 아유 뭐 어때 좀 어질러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구독자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상하게 안 모이고 이유 없이 지출이 계속 생기고 집안 분위기도 괜히 무겁고 주방에 들어가면 기운이 축 빠지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주방이 흐트러지면 집안 기운 전체가 흔들리고 그게 제일 먼저 재물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져놓은 그 모습들이 이미 지금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요. 진짜 실생활에 바로 쓰이는 겁니다. 딱 5단계예요. 이 5단계만 딱 따라하면 주방이 돈이 들어오고 머무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비워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건 뭔지, 반대로 꼭 보여야 하는 건 뭔지, 왜 부자들은 주방을 특정 방식으로 꾸미는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미신이 아니라 조상들이 오래 관찰해서 정리해 놓은 풍수 원리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듣고 나면 아 그래서 돈이 안 모였구나 하고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독자님, 혹시 주방을 그냥 밥 만드는 공간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 풍수에서는요, 주방을 집안의 재물 저장고이자 복이 드나드는 관문으로 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주방에는 두 가지 큰 기운이 항상 공존하죠. 바로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 싱크대, 설거지, 냉장고 같은 건 물이고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은 불이잖아요. 이 두 기운은 서로 성질이 완전 달라요. 물은 아래로 가라앉고 불은 위로 치솟고 성격이 다르니까 충돌도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주방이 어지럽거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두 기운이 서로 부딪혀서 흐름이 복잡하게 꼬여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운이 꼬이면 재물운도 함께 꼬여요. 풍수에서는 기운이 머무는 곳에 복이 생기고 흐트러진 곳엔 복이 떠난다고 하거든요. 주방이 어지러우면 복의 자리가 없고 물건들이 뒤엉켜 있으면 재물 흐름도 자연스럽게 끊기게 됩니다. 구독자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자집은 주방이 조용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조용하다는 게 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운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불필요한 물건들은 다 제자리에 들어가 있고 보여야 할 것만 딱 보이고 공간이 혼란스럽지 않은 상태. 이걸 풍수에서는 기운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 상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비움의 원리예요. 주방은 특히 비워야 기운이 들어오기 쉬운 공간이에요. 구독자님, 싱크대 위에 그릇 쌓여 있으면 내 기분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확 무거워지는 느낌 나지 않나요? 그게 실제로 기운이 막히는 신호예요. 빈 그릇은 풍수에서 뭐라고 하냐면 텅 빈 통장 같은 거라고 봅니다. 아무 에너지가 없고 기운이 고여 있고
복이 들어오려고 해도 머무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잣집은 싱크대 위가 항상 비어 있어요. 더럽히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쓰면 바로 넣고 없는 시간에는 완전히 빈자리 상태를 만들어 두는 거죠. 왜냐면 그 빈자리 하나가 복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거든요. 조상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비워야 복이 앉는다. 정말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주방은 특히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공간이에요. 비워놓으면 기운이 다시 흐르면 재물이 따라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하면요. 첫째, 주방은 물과 불이 충돌하는 공간이라서 구조가 흐트러지면 기운도 같이 흔들린다. 둘째, 싱크대 위 같은 핵심 자리는 비움이 곧 복을 부르는 통로가 된다. 셋째, 어수선함은 재물운을 직접 떨어뜨린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진짜 핵심은 놓치고 사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게 복이 들어오는 결정적인 원리니까 메모 준비하세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구독자님, 풍수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 개념 중 하나가 드러나야 할 것과 숨겨야 할 것이에요. 이걸 잘못하면 기운이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잘 맞추면 재물운이 꽉 잡힙니다. 우선요, 재물과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재물의 기운은 너무 노출되면 쉽게 밖으로 흩어지거든요. 쌀통, 지갑, 현금, 통장 같은 것들이 주방 위에 그대로 보이면 안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풍수에서는 쌀을 집안 재물의 씨앗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싱크대 위처럼 물의 기운이 강한 곳에 올려두면 돈이 물 따라 흘러나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쌀을 자랑하는 집안은 복이 오래 못 간다. 말 그대로예요. 쌀은 아래쪽, 보이지 않는 곳, 빛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숨겨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의 기운이 안정이라는 상태를 만들어요. 보여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꿀이에요. 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풍수에서 결과와 보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꿀은 숨기면 안 돼요. 보여야 기운이 들어옵니다. 쌀은 숨기고 꿀은 보이고 이유가 완전히 반대죠? 쌀은 재물 그 자체니까 보호해야 하고 꿀은 복을 부르는 신호니까 드러내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날카로운 기운이에요. 칼, 가위 이런 날 선 물건들이요. 이건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날이 드러나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베어서 나가버려요. 말 그대로 재물의 흐름을 끊는다는 의미예요. 사소한 것 같아도 이 영향이 꽤 큽니다. 그래서 칼은 항상 서랍에 넣거나 칼꽂이에 둘 때도 날이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향하게 둬야 해요. 그냥 습관이 아니라 기운을 지키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물과 불 사이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방은 물 기운이 강한데 불의 기운이 약하면 재물이 차갑게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조명이 중요한 거예요. 조명이 밝으면 불의 기운이 살아나고 물의 기운도 따뜻하게 감싸줘요. 기운이 따뜻하면 복이 자리를 잡아요. 부자들의 주방이 유난히 밝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테리어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기운 순환 구조를 이미 알고 실천하는 셈입니다. 정리하면요, 숨길 건 확실히 숨기고 보여야 할 건 보여주고 날카로운 건 감추고 빛은 최대한 살려라. 이 네 가지만 맞춰도 재물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진짜 실천 방법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요, 그냥 하면 좋다 수준이 아니라 재물운 흐름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제 행동 루틴이에요. 여러분도 이거 들으면서 아, 이 정도면 나도 바로 하겠다 하고 느끼실 겁니다. 첫째,
싱크대 위를 완전히 비우기. 여기서 완전이라는 건요. 그냥 대충 치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무것도 안 올려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설거지하고 건조대에 올려두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가능하면 식기건조대도 최소한으로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싱크대 위는 풍수에서 기운이 처음 머무는 지점인데 여기가 막히면 뒤에 있는 조리대, 식탁, 냉장고까지 기운이 연쇄적으로 막혀요. 이걸 저는 기운 도미노 효과라고 부르는데 싱크대 위가 어질러지면 다른 곳도 금방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구독자님,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딱 3분만 투자해서 싱크대 위에 있는 빈 그릇, 컵, 도시락통 다 치우세요. 거짓말 안 하고요. 이것만 해도 주방 공기가 달라집니다. 둘째, 오래된 양념과 음식물 정리하기. 냉장고나 싱크대 아래 칸을 열어보면 조용히 기운을 망치는 주범들이 숨어 있어요. 바로 오래된 양념, 굳은 소금, 색 변한 채소들. 풍수에서 이런 것들은 썩은 기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운이 냄새처럼 퍼져서 복의 흐름을 거꾸로 밀어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냉장고 안에 오래된 음식물이 있으면 기운의 통로가 눌린 상태가 돼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정리할 때는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말고 내가 다시 꺼내서 쓸 의지가 있는가? 이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 안 쓸 거면 그냥 비워주세요. 비움이 곧 복을 부르는 자리입니다. 셋째, 냄새 관리 정체된 기운 없애기. 구독자님, 주방 냄새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냄새가 오래 머무른다는 건 기운이 멈춰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끓인 국이나 찌개를 한나절 방치하는 습관, 음식을 뚜껑만 덮고 싱크대 위에 둔 채 잊어버리는 습관, 이런 것들은 기운을 아주 무겁게 만들어요. 남은 음식은 바로 냉장고에 넣고 먹을 때 다시 데우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가 재물운 흐름에서 꽤 큽니다. 넷째, 날카로운 물건, 숨기기 루틴 만들기.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셨을 텐데요. 칼이든 가위든 날이 보이면 복이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루틴은 아주 간단해요. 칼을 깨끗이 씻는다, 물기를 완전히 닦는다, 날이 안 보이는 쪽으로 보관한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칼꽂이를 쓰는 분들은 아예 칼날이 안 보이게 안쪽으로 꽂는 식으로 바꿔주세요. 풍수에서 이런 걸 기운을 눕힌다고 표현하는데요. 날이 서 있으면 기운도 날카로워지고 날이 누워 있으면 기운도 편안해져요. 다섯째, 물건은 3단계 위치 원칙으로 정리하기.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주방 정리는 3가지 층으로 나누면 정말 쉬워져요. 보여도 되는 물건, 보이면 안 되는 물건, 보여야 복이 되는 물건. 지금은 그냥 개념만 잡아두시면 되고 곧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여기기까지만 실천해도 공기가 달라졌네 하는 느낌 분명 옵니다. 자, 이제 정말 핵심 들어갈게요.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새해 대운 받으실 준비 완벽히 되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디에 무엇을 둬야 기운이 가장 잘 흐르는가를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야 재물은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주방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자들의 주방과 일반적인 주방의 차이가 딱 갈리는 지점입니다. 꿀은 보이는 자리에 둔다. 구독자님, 이거 되게 재미있는 풍수 원리예요. 쌀은 숨겨야 재물운이 안정되는데요. 꿀은 보여야 복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꿀은 달콤함, 결실, 보상, 노력한 만큼의 회수를 상징하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꿀을 보이는 곳에 둔다는 건
우리 집은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신호를 공간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가장 단순합니다. 싱크대 옆 조리대나 코너, 눈높이 선반, 이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절대 부담스럽게 꾸미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게만 두면 됩니다. 둘째, 쌀통은 절대 보이면 안 된다. 쌀은 재물의 씨앗이라고 했죠? 이 씨앗은 빛을 받거나 눈에 띄면 기운이 새기 쉽습니다. 좋은 위치는 하부장, 식탁 밑, 서랍창가 반대쪽 어두운 자리. 이 세 곳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혹시 지금 싱크대 위에 쌀통 두신 분들 오늘 꼭 옮기세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재물운 흔들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건은 기운이 안 닿는 곳. 여기서 기운이 안 닿는다는 건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위치, 손이 닿아도 날이 보이지 않는 위치입니다. 풍수에서는 날카로움이 기운을 자르기 때문에 주방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바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서랍 척칸에 칼집 넣고 보강 칼꽂이를 쓰더라도 칼날을 완전히 숨기는 게 좋고, 가위는 항상 닫아서 보관해요. 특히 아이 키우는 집은 풍수뿐 아니라 안전면에서도 이게 훨씬 좋습니다. 넷째, 조명 하나로 기운의 흐름 바꾸기. 구독자님, 주방 조명 진짜 중요합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공간이라 조명이 어두우면 재물운이 차갑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체크해 보세요. 싱크대 위가 그림자가 지는가? 조리 공간이 칙칙해 보이는가? 밤에 주방이 너무 어둡지 않은가? 만약 하시는 분들은 조명 하나만 추가해도 기운이 훨씬 좋아집니다. 요즘은 건전지형 조명도 많으니까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부자들의 주방이 왜 그렇게 밝은지 아세요? 예쁜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기운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복이 스며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섯째, 식물은 하나만, 딱 하나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주방에 식물을 많이 두면 상쾌해 보이긴 하지만 풍수에서는 오히려 복의 흐름이 분산됩니다. 권장하는 건 딱 하나. 그리고 위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햇빛 드는 창가에 물이 직접 닿지 않는 자리가 좋아요. 허브 종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시든 잎이나 죽은 식물은 바로 치워야 해요. 죽은 기운이 주방에 오래 있으면 복이 머물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섯째, 환기는 5분이면 충분하다. 풍수에서 환기는 돈 안 들고 가장 강력한 복의 루틴이에요. 기운이 고여 있으면 재물도 고여 있고 기운이 흐르면 재물도 따라 흐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단 5분만 창문 열어서 바람을 바꿔주세요. 이건 정말 강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일상 루틴 정리. 하루 루틴, 싱크대 비우기, 칼 숨기기, 냄새 제거하기 5분. 주 1회 루틴, 냉장고 오래된 음식 정리. 정리조리대 광내기. 한 달 루틴, 조명 밝기 체크, 쌀통 위치 점검. 이렇게만 해도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풍수 실천을 해도 몇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으면 효과가 거의 안 나거나 오히려 재물운이 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알아야 할, 절대 하면 안 되는 주방 풍수 금기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싱크대에 물 꼬인 채 방치하기.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설거지 끝났다고 생각해서 물을 흘려보내도 싱크대 바닥에 물이 얇게 고여 있을 때가 있거든요. 풍수에서는 이걸 기운이 미끄러지는 물이라고 해요. 즉, 복이 들어와도 미끄러져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꼭 싱크대 물기만이라도 마지막에 한 번 쓱 닦아주기. 이거 필수입니다.
그냥 행주 한번 돌리는 정도인데 효과가 꽤 큽니다. 둘째, 쓰레기통이 보이는 자리. 구독자님, 주방 풍수에서 쓰레기통 노출은 생각보다 큰 문제예요. 왜냐면 쓰레기는 말 그대로 버려진 기운인데 이게 보이는 상태면 그 기운이 공간 전체에 영향을 줘요. 특히 돈운이 약하거나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집들은 주방 쓰레기통이 대체로 잘 보여요. 가능하면 싱크대 아래 넣거나 문 달린 보관함 안에 넣어주세요. 마땅치 않다면 최소한 뚜껑 있는 걸로 바꾸시면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만 하셔도 기운이 진짜 달라집니다. 셋째, 조리대 위에 고가 장식품 두기. 이거 은근히 많은 분들이 하세요. 예쁜 접시, 크리스털, 장식용 오브제 같은 걸 조리대나 싱크대 위에 두는 경우요. 풍수에서는 주방이 실용의 기운을 가진 공간이라 과하게 사치스러운 물건은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흐름에 방해가 돼요. 예쁜 장식품은 거실로 보내주세요. 주방은 실용과 안정, 이 두 가지만 유지하면 됩니다. 넷째, 죽은 식물 방치. 이건 단순히 보기 안 좋고 관리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풍수 기준으로는 멈춘 기운과 쇠한 기운이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상태예요. 즉, 집안 기운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주방에 둔 식물이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줄기가 힘없이 늘어지면 바로 정리하거나 가지치기 해주는 게 좋아요. 식물의 상태가 곧 기운의 상태예요. 다섯째, 칼을 젖은 채로 보관하기. 이건 안전도 문제지만 풍수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칼은 날카로운 기운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물의 기운이 더해지면 날카로움이 확 증폭됩니다. 이 상태에서 칼이 드러난 채 보이면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가도 바로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꼭 물기 제거날 숨기기 자리 고정 이 세 가지는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여섯째, 냉장고에 오래된 운 쌓아두기. 이건 제가 실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잡아드리는 부분이에요. 냉장고는 집안의 음식 저장고이자 기운 저장고입니다. 근데 여기 오래된 반찬, 굳어버린 양념, 유통기한 지난 소스들이 가득하면 집안 기운이 정체 상태가 돼요. 즉, 재물이 들어오긴 하는데 쌓이지 않고 맴돕니다. 다시 말해 버려야 들어오는 자리가 냉장고입니다. 일곱째, 조명이 나갔는데 그대로 두기. 주방 조명이 어둡거나 깜빡거리면 집안 기운 전체가 흐릿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 싱크대나 조리대가 어두우면 재물운이 분산되고 부부간 대화도 왜인지 더 무거워져요. 조명 하나 바꾸는데 10분도 안 걸리니까 주방은 최대한 밝게 유지해 주세요. 빛이 곧 재물의 에너지입니다. 여덟째, 욕심내서 이것저것 다 하기. 풍수는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주방에 식물도 두고 크리스털도 두고 풍수 아이템도 사고 이렇게 욕심내면 기운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가 나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풍수의 핵심은 욕심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주방은 집안 재물운의 출발점이다. 둘째, 비우고 숨기고 드러내는 순서만 잘 맞춰도 기운 흐름이 완전히 바뀐다. 셋째, 조명 환기 식물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기운을 좌우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절반은 이미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풍수는 거창하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복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다예요. 여러분 주방이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지면 진짜로 집안 분위기, 돈의 흐름, 사람의 마음까지 같이 달라집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계속 관찰되고
검증된 생활 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싱크대 한 번 비우는 것도 좋고, 칼 숨기는 것도 좋고, 꿀 한 병 꺼내 놓는 것도 좋아요. 작은 변화 하나가 기운의 방향을 바꾸고, 기운의 방향이 바뀌면 복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변화는 여러분 통장의 숫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신 구독자님들은 이미 재물복 들어오는 변화가 시작되신 거예요. 관심을 가진 순간부터 기운도 따라 움직이거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지금 새해의 대운 받아갑니다.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주방에 복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